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20여일 만에 감염자의 수는 9명으로 늘면서 여름철 뇌연모기 주의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는 9명. 지난달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이틀에 1명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 또한 북가주에서 중가주로 옮겨지고 있어 곧 가주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감염된 새의 사체도 주 전역에 걸쳐 21개의 카운티에서 발견됐습니다. 새의 사체를 조사하는 이유는 조류를 통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West Nile virus, simply enough, is a bird virus. It's a bird virus, which means that this virus gets transmitted from mosquito to a bird and back to a mosquito. There are times when, as you know, mosquitoes will bite us, and that is how this virus is transmitted to us. 가주에서 감염 환자가 처음 발견된 시기는 2003년. 첫해 3명이었던 환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지난해에만 379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중추 신경계를 공격해 뇌염과 뇌수막염 증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And some of the symptoms that people may find themselves exhibiting are flu-like symptoms. Now, most people with West Nile virus do not even show any symptoms, and in rare cases, would people require hospitalization. Unfortunately, there is no vaccine and there is no cure.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집안의 방충망을 점검하고 고인물을 제거하며 지역별로 모기 서식지를 방역할 것을 관계 당국은 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LA 한인타운이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인 것으로 드러나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올해 LA 일원 다른 지역은 보행자 사고가 줄은 반면에 한인타운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오히려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 타운 내 유가와 윌셔 사이 신호등이 없는 차도를 사람들이 무단으로 횡단합니다. 타운에서 가장 혼잡한 올림픽과 웨스턴. 길을 건너는 한 학생의 시선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향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행자 사고는 크게 급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입니다. 지난주에는 웨스트 LA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던 한 소년이 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Would have had at least one of those little iPod ears out, he could have heard the collision and moved and been safe. LA 서부교통국은 유동인구가 많고 노인 보행자가 많은 한인타운이 LA에서 가장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한인타운을 포함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200건, 전체 사고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사고는 15%에 달합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의 경우 올해만 벌써 89건이 타운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 서부교통국이 지난해 차량 보행자 충돌 사고 건수를 지역별로 집계한 결과 헐리우드과 웨스트 LA, 퍼시픽 지역은 각각 27%, 35%, 58%가 줄었지만 올림픽 지역은 13%가 늘었습니다. The unique thing with Olympic is the area is so it has those main thoroughfares of Western and Vermont and Wilshire. 경찰은 일반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보행자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빨간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교통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위험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LAPD 서부교통국은 오늘 하루 한인타운 일대의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안내서를 나눠주며 사고 예방 홍보에 나섰습니다. LA 자체 내에서도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지금 한인타운이고 한인타운에 또 이제 연장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사고 나시는 분들이 연장자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시거든요. LA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높은 상황. LA 경찰국은 2014년 올해를 교통안전의 해로 지정해 예방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에서 같은 범죄를 했더라도 가장 적게 형량을 받는 것은 백인이 아니라 의외로 아시아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베라 사법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처벌 강도가 27%나 높았고 히스패닉계도 18%나 높았습니다.
처벌 전 구금되는 경우는 백인은 27%였는데 흑인은 백인보다 10%가 높았지만 아시아계는 겨우 17%에 그쳐 백인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철도 노조의 파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다음 날부터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맨하튼 출근길은 막막해집니다. 롱아일랜드와 맨하튼까지 이 철도 외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백악관까지 중재에 나선 상태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오전 8시 뉴욕 펜스테이션. 아침 출근길에 나선 롱아일랜드 철도 이용객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바빠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철도의 통근자 수는 하루에 약 30만 명. 그런데 이 많은 통근자들의 출퇴근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노조 파업이 오는 20일로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If the Lur strike happens, it'd be unfortunate. I usually take the Lur out to Long Island for court appearances, but I guess if it happens, I'll have to start driving out there. 롱아일랜드 철도의 직원 5,400여 명. 지난 4년여간을 고용 계약 없이 일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노조 측은 오는 19일까지 향후 6년간 16%의 임금 협상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20일부터 일제히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MTA 측에 통보했습니다. MTA 측은 7년간 17%의 임금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출근길을 도울 마땅한 대책은 내놓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Well, the MTA is a bit of a monopoly, as there's no other way to get there other than the train or car, which I don't have. But I don't think the MTA can raise rates anymore because they're going to run into more of a public relations nightmare than they will with the strike. 지난달 MTA 측이 시민들에게 내놓은 대책은 지하철을 이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근 전철역으로 갈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셔틀버스와의 계약 역시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여서 이 역시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파업에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파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나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주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번 롱아일랜드 철도 파업에는 백악관까지 중재에 나섰습니다. 철도요금 인상 없이 연평균 2.83% 임금 인상안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0월 양적 완화 조치를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시장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지난달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내용은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오는 10월 정례회의 때 양적 완화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 That the economy is continuing to make progress toward our objectives of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시장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을 고려할 때 10월 양적 완화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월 850억 달러였던 채권 매입 규모는 현재 350억 달러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달과 오는 9월, 10월 세 차례 채권 매입 액수를 줄여 오는 11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 종료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연준은 양적 완화가 끝나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없는 한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그 상당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미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인 환영보단 조심스러운 경계감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한중 정상들이 다룬 다양한 합의 사항들과 관련해 면밀하게 지켜보며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북핵 관련 육자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we once again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taking provocative actions and instead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지난 몇 주 동안 대응했던 수준보다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중 정상이 뜻을 같이 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중 양국 합의 사항의 후속 추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way from it still with these very lingering concerns about that there is still some basic transparency issues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China. 미국 정부 안팎에는 경계심이 팽배한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낙관론의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한국 공항에서 해외 여행자가 입국할 때 $400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뿐 아니라 30%의 가산세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값비싼 물품이 많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부동의 1위인 해외 유명 가방입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올 초 하와이에서 입국한 20대 여행객입니다. $2,600짜리 해외 유명 핸드백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할 때 예측이 안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해외 유명 가방은 세관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건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전체의 30%인 33,000건을 차지했습니다. 주류와 불법 의약품, 화장품, 총포류도 단골 적발 품목입니다. 고가 물품이 많이 적발되면서 납부세액의 30%인 가산세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5,500만 원에서 2012년에는 11억 8천만 원, 지난해에는 20억 8천만 원으로 뛰었고 올 상반기에만 9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최근에는 히말라야 석청이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지 특산품이어서 구입하기 쉽지만 모두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한 260여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이나 일반인 물품이 반입 차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휴대폰 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인 투어패스를 이용하면 여행지별 반입 금지 품목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붙는 세금 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오늘 연준의 회의록 공개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10원 8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